UCLA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양측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시위가 폭동 수준으로 번지면서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백악관은 여성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과정에서 눈에 띄는 진전이 부족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월 사이버 공격을 당한 유나이티드 헬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오후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첫 소식입니다. 미 전역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반대 시위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UCLA 대학교에서는 양측 시위대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경찰이 투입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맞불 시위가 고조되면서 신체적 충돌까지 벌어진 건데요. 시위는 폭동 수준으로 변했고 결국 학교는 오늘 모든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팔레스타인 UCLA 반전 시위대 캠프에 엄청난 소리와 함께 폭죽이 터집니다. 캠퍼스에 순식간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격한 말싸움도 오갑니다. 급기야 상대 측 구역에 놓인 바리게이트까지 내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가 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폭력 충돌까지 벌어지자 경찰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But I would say a little before 11 p.m. last night, all of a sudden, many more people appeared. And so they began pushing into the barricades. Fireworks were fired. Tear gas was sprayed. So it has been a rather chaotic day of events at UCLA. There was a lot of fights going on too. Like people started hitting each other with sticks. 어젯밤 충돌은 친팔레스타인 UCLA 시위대 캠프에 수십여 명의 친이스라엘 시위대가 나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친이스라엘 시위대 중 일부는 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 was a deliberate and unprovoked act of terror against peaceful demonstrators who remained nonviolent throughout the night. UCLA 측은 지난밤 시위대 충돌 이후 캠퍼스 내 보안을 강화했고 현재는 상황이 진정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 수업은 전면 취소됐습니다. 어제 뉴욕에서도 경찰이 컬럼비아 대학 캠퍼스를 점거한 기습 시위대를 발견해 시위 진압에 나섰는데 이때 체포된 시위대만 수백여 명에 달합니다. Approximately 300 people were arrested at Columbia and City College. We are processing the arrests to distinguish between who were actual students and who were not supposed to be on the ground. These external actors with a history of escalating situations and trying to create chaos. Not to peacefully protest, but create chaos. 오늘 뉴욕 맨해튼의 한 광장에도 시위를 위해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캠퍼스 시위는 지난 2020년 BLM 인종차별 반대 시위 이후 가장 큰 학생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로 현재까지 천여 명 가까이 체포된 가운데 캠퍼스 시위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플로리다주의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낙태 금지법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치명적인 태아 기형, 긴급 의료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6주 후에 모든 낙태 시술이 금지되며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나 이를 돕는 사람들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태 금지법은 여성의 선택권을 묵살하고 임신부 생명이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과 반발을 일으켜왔습니다. 낙태권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백악관 측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It happened just as Donald Trump intended. Now, present day, because of Donald Trump, more than 20 states have abortion bans. More than 20 Trump abortion bans. And today, this very day, at the stroke of midnight, another Trump abortion ban went into effect here in Florida. As of this morning,
4 million women in this state woke up with fewer reproductive freedoms than they had last night. 한편 낙태 금지법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그리고 미 남부 보수 성향의 지역에서 찬성하는 반면 진보 성향의 동부와 서부 지역은 반대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또 동결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더 올리진 않을 것이라면서 긴축 정책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의 5.25에서 5.5% 수준을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물가 목표치인 2%를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So far this year, the data have not given us that greater confidence. In particular, gaining such greater confidence will take longer than previously expected.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3.5%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기자회견에 나선 파월 의장은 지금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So I think it's unlikely that the next policy rate move will be a hike. I'd say it's unlikely. Our policy focus is really what I just mentioned, which is how long to keep policy restrictive. 다만 올해 언제 몇 차례 금리를 인하할 건지 묻는 질문에는 다가오는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올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한 차례 정도만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준이 6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지난 2월 사이버 공격을 당한 유나이티드 헬스의 기술 부서인 체인지 헬스케어에서 일부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지난번 해킹으로 3분의 1에 달하는 미국인들의 이름과 주소,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피해를 입었던 당시 유나이티드 헬스는 해커들에게 대가로 $2,200만 지불했고 지불금은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는 의료 서비스를 정상화시켰지만 여전히 피해 범위를 조사 중이며 유출 정황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체인지 헬스케어는 미국 내 의료 청구의 50%를 처리하며 지난 2021년 미국 대형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인수 합병됐습니다. 오늘 리버사이드와 오렌지 카운티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해 주변 여러 지역까지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49분쯤 리버사이드와 오렌지 카운티 경계 인근 코로나에서 남서쪽으로 5.6마일가량 떨어진 산타아나 산맥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리버사이드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고 지진의 여파는 LA 한인타운까지 진동이 느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피해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 중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들이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 통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는 오늘부터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 데이터 통화 서비스를 시범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상담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에 전용 웹을 통해 데이터 전화를 걸어야 하며 한국어 상담원으로부터 아포스티유나 해외 이주, 국적, 가족관계, 국민연금 등에 대한 각종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는 PC나 핸드폰에서 웹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사 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위험한 곳에 4만 명의 미군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왜 방위비를 더 내고 싶어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했지만 바이든 정부와 재협상하면서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던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임지는 한국이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식적으로 다시 강조한 만큼 재집권할 경우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이 거세지고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조정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인의 과반수가 미국의 틱톡 금지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0%가 틱톡 금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는 32%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의 경우 60% 이상이 틱톡 금지를 지지한 반면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젊은 층은 40% 정도만 이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사용해 미국인의 일상을 감시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국 내 틱톡 사용자의 대다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층인 만큼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안보 지원 패키지 법안에 따라 틱톡은 1년 이내에 틱톡의 미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미국의 한 가정집 벽 안에 5만 마리의 벌떼가 모여있는 벌집이 발견됐습니다. CBS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거주하는 애슐리 클래스는 자신의 3살배기 딸 방의 벽 안에서 5만 마리의 벌떼가 발견됐다면서 자신의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클래스는 자신의 딸이 방에서 괴물 소리가 난다면서 두려워했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후 집 굴뚝에 벌들이 날아드는 것을 본 후 방제업체를 불러 딸의 방을 조사한 결과 벽 안에서 수만 마리의 벌떼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클래스는 양봉업자를 통해 5만 마리의 벌떼와 여왕벌을 벌집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클래스는 벌집 제거와 집수리를 위해 $2만 비용을 지불해 보험 처리를 하려 했지만 해충으로 인한 문제는 보상받을 수 없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멕시코의 한 남성이 $10,000가 넘는 명품 귀고리를 $14에 구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일하는 이 남성이 SNS에 올라온 광고를 구경하던 중 로즈골드에 18캐럿 다이아몬드가 박힌 귀걸이를 발견했고 당시 귀걸이의 가격은 $14로 표시돼 두 세트를 $28에 구매했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은 명품 가격이 너무 저렴해 오류일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주문은 그대로 진행했으며 며칠 후 실제로 귀걸이를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이후 까르티에 측으로부터 홈페이지 가격 표시에 오류가 있어 주문을 취소해달라는 제안을 몇 개월 동안 받았고 보상 차원으로 샴페인과 가죽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귀걸이의 한 세트 가격은 $14,000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멕시코 연방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상품 공급 업체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의 전문가 패널이 오늘 공식 해체됐습니다. 한미일은 이를 대체할 독립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조사하던 전문가 패널은 오늘 공식 해체됐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계속돼야 한다며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We must now consider how to continue access to this kind of objective, independent analysis in order to address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advancements. 하지만 독립기구 설립에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때문에 유엔 외부의 다자기구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매년 1년씩 임기를 연장해왔지만 올해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임기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패널 조사단은 지난 29일 우크라이나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이라고 결론지은 비공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고 이 보고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유엔은 대북 제재의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지만 감시하는 기구가 사라지면서 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파리를 비롯한 각지에서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겹친 올림픽 기간 노동 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올림픽의 상징 오륜 모형에 불을 붙인 시위대.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며 전쟁 종식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유리창이 깨진 차량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일부 시위대가 과격 양상을 보이자 경찰이 최루가스로 대응하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수도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각지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 외에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거나 파리올림픽 개최에 항의하는 깃발과 구호가 뒤섞였습니다. 오륜모형이 등장한 건 여름 휴가철이 겹친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입니다. Comme chaque année, de meilleures conditions de travail. Cette année, c'est particulier parce qu'en plus ça, il y a les Jeux Olympiques qui arrivent au mois de cet été, juillet, août.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거나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거리 행진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Unissons-nous contre les décisions des capitalistes et leurs profits les font, y compris. 이번 노동절 시위 규모는 연금 개혁 반대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진 지난해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 당국 추산 80만 명, 노동계 추산 23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파리 5만 명을 포함해 프랑스 전역에서 2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집계했고 당국은 파리 시위 규모를 18,0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범위를 일부 수정하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59명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참사 발생 1년 6개월여 만에 여야가 법안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불송치되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악법적 권한,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이 이 의견을 받아들였고 해당 조항들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특조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장이 1명을 추천해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5월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될 수순이었지만 총선 참패로 궁지에 몰린 여당과 법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여야가 법안을 개정해 새로 본회의에 올리는 만큼 재석 의원의 과반이 넘으면 가결됩니다. 여야는 오늘 법사위를 열고 수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오는 11일 전후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소통에 나서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엽니다. 여당 총선 참패 이후 영수회담을 가진 데 이어 민심을 더 듣고 소통을 늘리는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건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약 50분 동안 진행된 취임 100일 회견 땐 대통령 모두 발언에만 19분을 할애하며 충분한 소통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대변인이 현장에서 질문자를 지명하면서 사전 조율 논란도 일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바로 대변인 지정한 걸로 했는데 거기 기자단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정권의 우호적인 언론사만 지목하면 당연히 그 비판을 받는 거죠. 윤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 인터뷰로 올해는 사전에 녹화한 KBS 신년 대담을 통해 기자회견을 대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해선 사과보다는 해명에만 급급했고 핵심 질문은 피해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의 의미라는 것을 이제 말씀 주시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의 방식이라든지 민심을 받드는 이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약속도 하시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변화 의지를 보여줄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요즘 제로 표시를 붙인 한국 맥주와 소주 제품들이 많은데요. 왠지 설탕을 넣지 않아 열량도 낮고 무알코올일 거라는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로 표시에 숨어있는 정확한 의미를 오상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형마트에 주류 판매됩니다. 제로 표기가 붙은 제품만 모아놨습니다. 제로 맥주를 집어든 소비자들은 알코올이 전혀 없는 일종의 음료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시고 싶으니까 그 자제하기 위해서 택한 게 무알코올. 제로. 일단 알코올이 있냐 없느냐 그 두 가지만. 제로 슈거를 강조하는 소주도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있지 않으니 그나마 건강한 음주라고 믿는 겁니다. 몸을 위해서요. 제로만 써 있으면은 선택을 하는데요. 그래도 성분 이런 건 자세히 안 보고. 하지만 제로를 너무 믿어선 곤란합니다. 당류가 100ml에 0.5g 미만이면 무당류로 표시할 수 있는데 당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이 실제 제로 슈거 소주와 일반 소주 각각 5종을 조사했는데 일반 소주 역시 제로 표시가 가능할 정도로 이미 당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로 맥주에 대한 오해도 컸습니다. 알코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을 경우 무알콜, 알코올 함유 비율이 1% 미만이면 비알콜, 논알콜릭으로 표시하는데 미량이지만 알코올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 간 경변증 같은 질환
당뇨가 있거나 통풍이 있는 분들은 기존 질환의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성분 표시 방법의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50대 사업가 부부의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돼 충격을 줬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인 부부 시신 발견 사건과 관련해 20대 한국인 강모 씨가 시신 훼손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일본 도치기현 나스마츠 강변에서 불에 탄 시신 2구가 발견됐는데요. 시신은 일본 번화가에서 음식점 10여 곳을 운영하던 50대 부부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강 씨와 일본인 등 2명이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인 지난달 15일 도쿄 시내 빈집에서 부부를 폭행한 뒤 차에 태워 도치기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부 살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강 씨는 앞서 체포된 다른 일본인 용의자 2명에게 범행 지시와 함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수사당국은 용의자들이 부부와 알지 못하고 서로 관계도 깊지 않은 점으로 미뤄 누군가로부터 의뢰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3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첫 번째 시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푸젠함은 배수량이 8만여 톤으로 중국이 자체 설계에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인데요. 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를 채택해 더 자주 함재기를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시험 항해를 통해서 추진력과 전기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등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반면 대만 국방부는 중국과의 분쟁 시 푸젠함이 대만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푸젠함이라는 이름도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중국 푸젠성에서 따왔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시험 항해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영토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 3부작으로 유명한 미국 유명 작가 폴 오스터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77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자택에서 폐암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뉴저지주에서 태어난 오스터는 1982년 소설 스퀴즈 플레이로 데뷔한 후 빵 굽는 타자기, 달의 궁전 등 소설은 물론 시와 에세이, 번역, 평론, 시나리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는데요. 특유의 개성 넘치는 문체와 탄탄한 구성력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 싱크홀 블루홀이 멕시코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블루홀은 해안에서 가까운 바닷속에 생긴 깊은 구멍으로 주로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동굴이 함몰되면서 생기는데요. 수심이 주변 바다보다 깊어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에 관측된 탐자 블루홀의 깊이는 420m에 이르는데요. 세계에서 2번째로 깊은 남중국해 블루홀 드래곤 힐보다 100m 이상 깊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유리창 너머에 있는 곰을 구경하고 있죠. 평화로워 보이는 그때 연못에 떠 있는 오리들을 지켜보던 곰이 갑자기 오리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아이들 소리를 질러보지만 곰은 사냥을 멈추지 않는데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우드랜드 파크 동물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생일을 맞은 딸과 함께 동물원에 방문했다가 곰이 오리 가족을 잡아먹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겁니다. 이 여성은 영상을 SNS에 올렸고 200만 회 넘게 조회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좁은 주차장 통로를 빠져나갈 때 차가 벽에 닿는 건 아닌가 아슬아슬할 때가 있죠. 최근 경기도의 한 쇼핑몰에서 운전미숙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다소 좁아 보이는 주차장 진입로에 흰색 차량이 옆으로 뒤집혀 반드시 누워 있습니다. 심하게 부서진 오른쪽 벽 상태를 봐선 어떠한 이유로 경계석에 올라탄 차량이 벽에 부딪히면서 뒤집힌 걸로 추정되는데요. 차량 운전자와 일행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은 뒤집힌 차량의 선루프로 빠져나온 듯 보입니다. 이 사고로 주차장 입구가 막혀 수시간 동안 차량 진입이 통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운전대를 잡지 말자,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건가 라며 운전 미숙을 지적했고요. 요즘 초보자가 운전하기 어려운 주차장이 많다며
애초에 좁게 만들어진 통로가 문제로 지적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군 관련 제보 채널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도로가에 힘없이 누워있는 진돗개가 군복을 덮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유기견 보호단체가 진돗개 민트를 임시보호처로 옮겼지만 임시보호자가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민트의 소식이 들려온 건 이틀 뒤 경기도 포천시 한 도로에서 군인이 차량을 통제하고 강아지를 보살펴주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유기견 단체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해보니 704 특공연대 2대대 소속 변모중사가 로드킬을 당해 도로에서 죽어가는 민트를 외면하지 않고 본인의 군복을 덮어 아이의 마지막을 지켜줬다고 전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모처럼 따뜻한 사연이다. 충성, 강아지의 마지막을 뜻깊게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 전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유명 삼겹살 식당에서 팔았다는 90% 이상이 비계인 15만 원짜리 삼겹살 사진입니다. 글쓴이는 식당 측에 항의했지만 직원은 흑돼지는 원래 비계가 많다면서 고기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식당 사장이 결국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상호와 실명까지 밝히며 당시 상황과 이후 사실관계를 떠나 비계 비율이 많은 고기가 제공돼 불만족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고요. 피해 손님에게 보상하고 앞으로 한 달간 매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오겹살 200g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보상은 필요 없다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요. 앞서 식당 이용 후기에 비슷한 사례들이 자주 올라왔다면서 비계살 대응 지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비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